네, 안녕하세요.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성상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성상호 대표님,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보수우파 이 진영에서 활동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유튜브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사실 얼굴 없이 목소리만 나오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성상훈입니다. 저는 이제 국방 외교안보 전문 분석 채널을 지금 하고 있고, 원래는 인터넷 신문으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인터넷 신문은 사실은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니까 유튜브 수익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는 한 7, 8년 전부터 광고비가 제로였습니다. 네. 0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원래 항해사로 이렇게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졸업하고 상선에서 배 타고 했는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썸네일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항해사에서 안보 유튜브 저널리스트로 이렇게 저희가 정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항해사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상선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항공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내놓는데, 그거 사실은 제가 다 가보던 데고 하니까 눈에 훤히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눈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회사에서 30만 톤짜리 유조선을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팔고 하는 네. 그런 딜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차터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국제 유가에 올라가고 내려감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네, 국제 유가를 꿰뚫고 있으려면은 결과적으로 국제 정세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 벌려고 국제 정세를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분들은 학술적으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테러, 유가를 올리려면은 의도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돈을 거대 자본들이 선물 유가가 올라간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유가를 올리든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니면은 유가가 빠진다에다가 이제 돈을 걸어놓고는 또 이렇게 유가를 확 이렇게 끌어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작하는 것들도 옆에서 이제 하는 걸 이제 보고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신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보험 사기부터 해가지고 이쪽이 돈이 크다 보니까 이 국제 정세에 활용해가지고 돈 버는 수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그 이하상 변호사님과 함께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신 3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한번. 네, 지금 어떤 분께서 목소리가 낮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잘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그 질문부터 해볼게요. 문재인을 여적죄, 간첩죄로 고발을 하셨습니다. 네,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을 저희가 이제 이하상 변호사님하고 우리 최수영 공작관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 원장님하고 같이 저하고 3명이서 공동으로 고발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에도. 근데 그 사람 중심이라는 용어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조하고 8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다가 또 실패를 했고, 국민들한테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거 처음 알아낸 게 저희 MPK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VON 같은 경우는 very important of national,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실패에 봉착을 하자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에 담겨 있는 이 USB를 이제 문재인이가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나면서 이제 넘겨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발장을 제출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내란죄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연계된 테러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북한에다가 이 국가 기밀이 담긴 USB, 특히 원전 관련 네. 자료가 담긴 거를 넘겨줬다는 것은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첨단 전략 물자를 북한에 넘기지 못하게 막아놓은 대북 제재 위반이고,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FBI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다가도 우리가 고발을 다 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다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수영 공작관이 설 끝나고 이제 경찰의 네. 안보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네. 이제 네. 받을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되고 이제 이 법적으로 딱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가지고 해산시키고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뭐 180여 명, 190여 명을 국제 테러 단체 회원으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대표님 말씀만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예. 희망찬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서 너무 기뻐지는데 예. 일단 저 그때 문재인이 예. 김정은 만나가지고 예. 정말 저렇게 USB를 전달하는 걸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혔잖아요. 예. 저 그게 되게 황당했거든요. 예. 저기 뭐 들었는지는 밝히지는 않고 예. USB를 딱 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지금 국가 원수로 저러도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어떤 변호사님께서 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거는 국가 기밀이라 알릴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구조화 변호사님이 예, 그렇게 법원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판사들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국가 기밀이라서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국가 기밀인 게 이렇게 법원에 의해 가지고 상급 기밀이라고 이렇게 딱 판시가 됐으면 국가 기밀을 넘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희가 여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 등으로 이제 고발하는 거는 네.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국정원장 동원해 가지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대통령께서 뭐의 정신이 팔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간첩을 보고도 침묵을 했다는 거는 좀 뼈아픈 실수고, 그 덕분에 결과적으로 대치기 당해가지고 이 간첩 세력들한테 내란죄로 오히려 역공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어쨌든 네, 내란은 저들이 일으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내란죄 구속 재판 이런 쪽 보면은 판사들이 오동훈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인데 울산 동군가에서 선관위원장을 네. 했습니다. 네. 지방 선관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차미연 판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여성 판사분들, 차은경 판사. 차은경. 네. 예. 네. 그분은 현재도 지금 서울에 선관위원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 다 선관위원장, 지방 선관위원장 했고. 그러니까 판사들과 네. 재판관들 전부 다 선관위원장으로 이렇게 직위를 처음부터 줬던 것 같아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정한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팅을 한 팀에서 네. 전략적으로 판사들을 그렇게 엮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 이거는 판사들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벌인 내란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법원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이 체포영장 발부해달라고 하냐 하고 거부를 하고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통과시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거는 그들 전체가 부정선거를 덮어라, 이거 안 덮으면은 우리 선후배들 다 죽는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저는 처음에 그 민경훈 의원님 선거무효소송 재판 보면서 모든 결과를,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예. 우리나라 처음 알았어요. 이 대법원 선관위원장을 예. 다 판사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견고한 진이다. 예. 그때 깨달았었죠.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조지아지 풀턴 그 선관위를 지금 FBI가 압수수색을 하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원은 이 선관위하고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게 전혀 발부가 안 되는 게 이 지금 선관위하고 이 사법부가 한 몸이고 만약에 지금 부정선거 한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부정선거 한 것들이 밝혀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게 완전 공중분해가 되고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뒷목을 잡고 아마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 선관위를 건드릴 수가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 뭐 받아낼 수도 없는데.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을 여적죄 간첩죄로 고발하셨고, 예, 예. 지금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고발인 조사 이제 시작을 예, 하면, 예. 이제 언론에서 이걸 좀 다뤄줄지는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부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저희는 뭐 많은 언론사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오며 가며 국제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은 뭐 저도 마당발이고 뭐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언론사들이 지금 중국에서 뭘 하냐면요, 고급 레스토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기술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걸 하면서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는 겁니다. 언론사의 사주의 친인척 혹은 뭐 고위 간부의 친인척 뭐 등등 가족들 뭐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친중 뭐 중국 관련해서는 일절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중국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을 한다고요? 나 그 이야기 듣고 저 쇼크를 받았습니다. 국내 뭐 굴지의 저 언론사에서 뭐 그러 해가지고 레스토랑 건 때문에 저 임원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게 이게 첩보에 이제 들어오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뇌물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중국의 이 영향력이 지금 한국의 언론사에 이제 안 미쳐 있는 데가 없을 거고요. 특히 그 한국의 어떤 예. 언론사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그 셰프들을 막 띄워줬던 것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연관이 있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네. 뭐 모르겠지만은 뭐 중국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놀랍습니다.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사실은 합법적으로 뇌물을 주는 거죠. 뭐 레스토랑 뭐 그게 무슨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할 것 같으면은 뭐 그냥 만 원어치 먹었는데 100만 원 끊어도 말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합법적인 뇌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네.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장유샤와 시진핑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저기서 그런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근데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사실 아무리 찾아도 자세한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1월 뭐 24일 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장유샤가 중국군의 서열 넘버 2인 장유샤가 시진핑을 긴급 체포하려고 하다가 2시간 전에 정보가 새가지고 시진핑한테 역으로 이제 체포당하고 뭐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양측의 병력이 뭐 네.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장유샤가 뭐 체포됐는데 그를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장유샤 관련 그 친한 군부들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북경을 뭐 에워싸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대가 움직이는 사진들, 뭐 전투기가 아주 낮게 정비행하는 사진들, 뭐 군부대 전차, 뭐 장갑차들이 이 북경으로 진입하는 그런 뭐 영상들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충돌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장유샤가 코너에 몰린 건지 시진핑이가 코너에 몰린 건지는 뭐 여러 가지 썰이 분분합니다. 예. 그리고 장유샤가 어떻게 체포됐다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설이 막 분분한데 네. 근데 장유샤가 체포가 되든 시진핑이가 체포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중국이 망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변수도 아니고 상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중국은 망한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해학과에서 이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게 영국식 교육을 받습니다. 네. 완전히 영국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이게 수업을 받으면 서울대를 나와도 육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은 이 미국이 뭘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해양 문명권에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 해양 문명 세력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이게 쫙 보이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 기술, 뭐 에너지까지 전부 차단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툭툭툭 잽을 날리는 거였다면은 이제 2기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해체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무역 전쟁, 뭐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50% 이상의 관세를 다 먹입니다. 그리고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뭐 100% 관세를 매기고 하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중국산 물건을 빼라, 퇴출시켜라, 뭐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중국산 물건들이 점점 이제 안 팔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 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국이 캄보디아를 이제 때려가지고 전쟁을 했지만은 그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자금줄, 그 불법 도박, 아니면 마약 뭐 등등 그런 자금 세탁하는 그 돈줄을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중 국가들에서 반중 운동이 생기면서 그 1대1로에 그 투자했던 중국이 투자했던 그 수천조 원이나 되는 자금이 모두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두로를 이제 잡아갔는데 마두로를 잡아간 것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베네수엘라의 에너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물론 뭐 마약이나 이런 거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또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 스마트매틱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중남미를 전부 친중 좌파 정권이 잡게끔 공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수없이 많은 자금을 뿌려 가지고 미국의 좌파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2조 7천억 달러가 그들의 비자금인데 한 4천조 됩니다. 그런 자금으로 뿌려가지고 미국의 이 뭐 상원의원뿐만 아니라 뭐 정보기관, 뭐 대학교 교수, 뭐 학자들, 언론사, 뭐 연예인들 등등을 전부 다 구워 삶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를 잡아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시세보다 뭐 한 1-20불 이상 싸게 들어가던 이 에너지가 차단이 됐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이제 미국에서 이란을 폭격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이란을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 이란산 에너지를 구매하면은 이 관세를 25% 때리겠다고 하니까는 실제로는 이란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도 차단되고 베네수엘라에서 이란으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도 차단됐죠. 그러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장비들, 첨단 부품,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보니까 중국은 지금 에너지 난 부족으로 전부 다 이제 다 폭삭폭삭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도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미 중국 공산당은 자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나 그 태양광 업체들이 수출하면 수출 보조금을 끊었습니다. 보조금을 안 줍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준 지가 벌써 몇 년 됐고요. 공안도 월급이 안 나오고 중국 군인들도 월급이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비역 군인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역 군인들이 집단 데모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 간부들이 합법적으로 중국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뺏겼는데 항의를 하니까 거기서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잡혀가가지고 뭐 죽을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가족들이 그러대고 하니까 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뭐 이파사판이 돼가지고 중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을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거나 낫으로 이렇게 죽이거나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찔러가 죽이는 게 아니고 한 30번 찔러가 죽이고 이거는 완전히 증오범죄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전국에서 내 공장에서 일했으니까 돈 달라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돈 없다 하니까는 공장이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 전역에 지금 이렇게 공장이 불타고 있고 불바다가 되고 있고 열받은 중국 국민들이 차량으로 관공서에 돌진하거나 관공서에다 사제폭탄을 설치하거나 지금
그 사람들이 사제 무기를 들고 만들어 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지금 대적하고 있고 또 어디서 총기를 탈취해 가지고 이렇게 뭐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내전입니다. 내전인 거죠. 네. 근데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언어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예. 사실 되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예. 소스는 도대체 어디서 얻으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막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일입니다. 네. 미국에서 뭐 오는 정보도 있고 뭐 한데 이제 쭉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유튜브에도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이게 미국의 정보기관이 올리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래 뭐 벌써 제가 2012년도부터 아스팔트 활동을 했고 지금 벌써 한 14년 뭐 15년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그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다 하는 게 보입니다. 예. 쭉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중국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제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레닌이 했던 게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부자들을 때려 죽이고 부자들 거 뺏어 먹자. 빵을 나눠주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진짜 공산주의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안에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1100몇 년 전에 뭐 알록산에 난, 황소에 난, 뭐 홍건정에 난, 뭐 황건정에 난 그런 게 지금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았든지 뭐 장유샤가 잡았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뭐 망하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은 그거죠. 이제 최장암 뭐 말기라고 봐야 되는 최장암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그 의술로는 이게 저기 뭐 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치료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데 최장암 걸리면 통상 6개월이면 다 이렇게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월 말 되면은 중국의 전략 비축유가 완전히 이제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육상의 물류가 완전히 차단돼 버리고 해상의 물류가 완전히 차단돼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양쯔강이나 황하강을 따라 가지고 거기 수없이 많은 지천이 있는데 작은 통통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나르고 내륙에서 만든 물건을 이제 이 큰 항구로 실어 내오고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게 완전히 막혀버리면은 중국은 올 연말까지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아니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이재명이 미국한테 두드려 맞을 걸 알면서도 쿠팡을 건드리고 어떻게든 아니와 태무를 그 자리에 넣게 하려고 막 용을 쓰는 모습이 참 되게 안쓰러울 정도였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오더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중국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야 저 알리 태무 저 영업 좀 하게 하라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요,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봉쇄 기간 동안 한 4억에서 5억 명 정도 죽은 걸로 지금 그렇게. 그렇게 많이요? 예, 하루에 전국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꼬박꼬박 죽었다고 중국 인구가 14, 5천 정도 되는데. 예,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 뭐 5억 몇천만 명 이야기하는 게 그 시노팩이라는 뭐 시노팩 뭐 중국산 저기 이 코땡땡 예방 주사를 맞췄는데 뭐 치료제인지 뭘 맞췄는데 그게 전부 다 에이즈 균이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에이즈가 걸리고 심근경색, 뭐 뇌졸중, 뭐 그리고 폐가 하얗게 바뀌는 거야. 백폐 현상이라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젠가 중국 그 상하이에 있는 그 공안기관을 해킹을 했는데 거기에 정보가 전부 중국 국민들 데이터가 유출되는데 그게 9억 몇천만 명, 10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무슨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하늘에서 이 드론이 다니면서 하얀색 가루를 뿌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픽픽픽 쓰러집니다. 중국에서요? 어느 지역에서요? 전역에서. 근데 이런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신뢰성에 제가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한국 언론에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가짜 뉴스라고.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제가 전 세계 사실 프랑스에서도 많이 보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프랑스는 중국에 유럽의 짱깨라고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프랑스는 반중이에요. 나름 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튜브 채널들을 쭉 찾아보시면은 현지의 사정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리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국은 유튜브 차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만리방화벽이 깨진 것 같아요. 이게 삭제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월급을 안 주니까 공안 애들이 삭제를 빨리빨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퍼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공안도 이제 태업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 그 악성 댓글 다는 게 많이 줄었는데 우마우당이 했거든. 우마우당 한 개 달면 5마오 주는 5마오 받고 댓글 다는 알바가 되는데 걔들도 돈을 안 주는지 요즘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 댓글 좀 클린해지긴 했어요. 많이 줄은 게 아마 많이 죽었을 겁니다. 전염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4억에서 뭐 5억 정도 하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LNG 천연가스만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 땔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석탄을 못 쓰게 아궁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다니면서 이제 감시를 해가지고 벌금을 과하게 때리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들들 추운데 이불만 뒤집어 쓰고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북경하고 이쪽이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서 영하 뭐 52도 이래 내려가고 동북 삼성도 영하 30도 넘게 내려가고 중국 전역의 90%가 영하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일단 노숙자들은 다 얼어 죽었다 봐야 되고 집안에서 그렇게 자고 있었던 시골 사람들도 전부 얼어 죽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억 명 이상이 얼어 죽었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이제 올 연말 되면 이제 5월 달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댐이나 뚝이 무너지고 하면 그거를 야, 너 인건비 얼마 줄 테니까 동원해가지고 얘 막자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데 합니까? 안 하지. 그리고 5월달 정도 되면은 기름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포크레인이나 트럭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중장비가 아니면 어떻게 댐을 막습니까? 그 댐이나 뚝이 무너지고 하면은 올 연말까지 앞으로 한 1, 2억 이상은 더 죽는다고 보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중국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 중국 정부가 국민들을 살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한국에서 중국으로 뭐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위험이 있다면 다 알려지지 않았을까? 뭐 커뮤니티든 어디를 통해서도 알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그냥 안전한 지역만 다니겠죠. 안전한 지역만 다니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지 않을 건데 저도 중국에 중국 비즈니스 스쿨에 한 몇 개월 갔다 왔는데 상해 그쪽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한 시간 정도만 벗어나면요. 그건 처참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상해 딱 한 번 가보고 다시는 중국에 안 가리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다가 국민주권 이 국가라고 아예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뭐 그런 걸 딱 넣어가지고 한국은 대한민국 건국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확립이 된 겁니다. 민주화가 이제 딱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뭐 국민을 살처분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데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먼저 생기고 국가가 생겼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소유물이 국가이고 중국 국민들은 그냥 생산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생산력이 지금 떨어졌는데 뭐 밥 달라 뭐 기름 달라 꿀꿀꿀 되니까 야 저 돼지 새끼들 저 살처분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죽음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우리 끝까지 물리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네네. 지금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저희 채팅방에서 목소리가 너무 낯익다. 어떻게 여기 V뉴스에서 뵙게 되냐라고 다들 엄청 환호하고 계세요. 사실 얼굴 잘 안 드러내놓고 방송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께서 성상호 대표 말만 듣고 있어도 흐뭇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에서 운전하고 저희가 다닐 때 가끔 제가 꼭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다니는데
제가 그 방송할 때마다 그 구호라는 메시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그 구호 너무 재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대는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고등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구구는? 극우는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고 하고 좌파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한다. 네. 이 멘트 듣고 나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제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방송에서 딱 이것만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이게 인지전인데 네. 중국 애들이 한국에다가 우마우당을 풀어가지고 이거 한국 망한다 계속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인지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방송 같은 경우는 대남 공작 방송이고 대북 공작 방송이고 대중국 공작 방송입니다. 남한 빨갱이, 중국 빨갱이, 북한 빨갱이들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서로 총질하게 만드는, 서로 자포하게 만드는 공작 방송이에요.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분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되나요? 악법 반대 및 집회 행진 참석하면 되나요? 그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단 세력 규합하는 게 중요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정권하고 국민들하고 지금 분리해서 지금 처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건 이제 크고, 그리고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무서워하는 게 국민들이 떼거지로 나오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고, 일단은 한국의 교회들이 좀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칼바르트 신학을 대부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칼바르트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세계적인 그 공산주의자이고, 그 세계적인 목사인데 빨갱이 목사입니다. 공산주의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WCC 종교 세계 이 기독교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WCC가 기독교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서방의 기독교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 정보 요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처음 만들었고, 처음에 그 선언문 자체가 뭐다? 공산주의에도 구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속된 말로 이제 물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김일성이가 대남 공작 요원들한테 이제 공작 교실을 이제 발표하면서 교회 침투해라. 거기는 뭐 성경 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좀 내면은 거기서 뭐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는 교회를 장악하라고 지령을 내리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그 신학대학이 전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잘못된 거. 정교분리가 원칙 자체가 아니 종교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정치가 방해하지 마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예레미야 뭐 선지자 이런 그 구약 성경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왕한테 왕이시여 그 따위로 사시면 하나님 징계 벌 받습니다. 너 처벌 받으면 죽어. 계속 그 이야기하다가 잡혀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전부 다 정치적 발언하다가 잡혀가가지고 다 사자밥되고 뭐 끌려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세상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는 분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파트 뭐 예레미야 뭐 다니엘서 이런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가짜 목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원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미국의 헌법을 처음 만들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다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야,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로마 가톨릭하고 싸워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청교도 들어왔는데 아메리카까지 왔는데 무슨 교회가 이 국가가 교회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빼. 그래가지고 국가가 이 종교에 개입하지 마. 그러니까요.
그게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일제시대 때 어떻게 바뀌냐면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애국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애국 설교하고 저기 천황은 저 망한다. 저 그리스도 뭐 계속 이런 설교하니까 아유 이걸 확 그냥 때리고 싶은데 한국의 교회는 또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있으니까는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국하고 동맹관계가 됐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죄송한데 성경 이야기만 하시고 세상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정교분리 원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말하는 정교분리 원칙이란 거는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들이 교회에다가 강요하던 그 정교분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들은 맨날 반일 하면서 일본 산품 갖다 쓰고 일본식의 일본 순사들이 하던 그 정교분리 원칙 갖다 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이 기독교가 무섭게 무서운가 봐요. 무섭죠. 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전부 다 이제 박살났는데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시면요, 의인을 악인이라 이야기하고 의인의 머리를 짓밟고 잡아 가두고 했던 둘의 다마색 남유다 등 북이스라엘 등 8개국가가 불로 진멸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거기 지진이 나가지고 전부 불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이가 2018년도부터 중국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그 포크레인으로 찝어내고 크레인으로 찝어내고 십자가에 불 지르고 그 목사님들 이 저항하는 목사님들 불도저를 밀어 생매장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망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대적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멸망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께서 혹시 선생님 대표님 좌파셨는지, 왜냐면 좌파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니 제가 그만큼 저는 이제 이거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좌파 영화도 많이 보고 좌파 책도 많이 보고 뭐 많이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 빨갱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밥 먹을 때마다 내 밥 안 남기면 임마 내 빨갱이한테 잡혀가 한다 임마 거짓말하면 내 커서 빨갱이 돼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6.25 강의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서. 요즘은 뭐 안 하는데 6.25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6.25 강의를 하다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지도 다 나오고,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했는지 조선 말기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과정을, 외교 독립 그 과정을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교육방송으로 31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사람들 다 죽였는지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들어있습니다. 네, 저 다 들었는데 너무 잘 말해줬더라고요. 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큰일 나버린 게 지금 쿠팡 청문회를 미 의회에서 한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단순한 외교 통상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건드렸다. 그거를 지금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동의 자유, 뭐 이런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되는데, 지금 이재명과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주병기 뭐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쿠팡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뭐 쿠팡 대표한테 뭐 욕하고 뭐 온갖 갑질을, 갑질을 다 했죠. 그러면 그 미국 국민에 대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거고, 모욕을 한 거고, 미국 기업에 대해 가지고 업무 방해를 한 겁니다. 업무 방해, 공갈 협박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헌법 1조에 보면은 미국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 미국 정부가. 그런데 이걸 공갈 협박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 이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뭐 반드시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소환장에 보면요, 그 쿠팡의 한국 대표를 갖다가 소환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렇게 괴롭혔고 거기 이재명 이름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소환장에 이재명 이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말이 좋아 소환장이지,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이미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싹 다 조사를 했고, 그거를 2월 23일날 불러가지고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 게 맞냐? 야, 동맹국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우리가 믿기지 않는다. 한번 당신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사실관계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범죄 사실은 다 이제
뭐 이렇게 다 수집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게 맞다고 이제 대답이 나오면은 미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떻게 하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할 필요 없이 미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국무부, CIA, FBI, 뭐 국방부 등등에서 알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뭐 그런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금융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재명의 금융 제재를 하면은 통장 이재명 개인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라기보다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 개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북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파기환 송심, 뭐 재판 날짜가 잡힐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당선 취소가 되고, 그러면 대북 송금 혐의로 미국 법정에 이제 서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꿈과 같은 날입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뭐 이재명 정권에서 계속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주식에 투자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국의 월가 기업들이 모르겠습니까? 블랙록이나 뭐 JP 모건이나 이런 기업들이 얼마 전에 중국을 어떻게 털어먹었냐면요, 중국이 세계적으로 금, 은, 뭐 비트코인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그 달러를 왕창 매도를 했습니다. 팔면은 미국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해가지고 1달러에 1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중국이 던지는 그 달러를 전부 다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을 완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JP 모건이 전 세계 은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데 다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폭락을 하죠. 은값이 폭락을 하고, 금값,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미국의 월가가 갖고 있었던 그 자산을 싸그리 다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전부 다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금, 은, 뭐 비트코인 이런 걸 샀는데 그게 전부 다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고. 지금 금값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최근까지만 봤을 때는 뭐 엄청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뭐 출렁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돈을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도 지금 주가가 뭐 6,000포인트 뭐 넘어간다, 지금 JP모건에서는 7,500까지 간다고 이 보도 자료를 연구 보고서를 내니까, KBS에서 한국 뭐 JP모건에서 7,500까지 간대요 하고 계속 이제 주가를 뻥튀기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 특히 좌파들, 뭐 이재명 잘해요, 민주당 화이팅 하는 좌파들은, 야, 우리 리짜밍 선생님께서 주가를 올리시는 걸 하고 왕창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그냥 다 팔고 나와버리면은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될 거고, 그냥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싸게 완전 폭락했을 때 이제 미국의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제 싸게 한국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카드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부정선거, 지금 이제 미국도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조지아주 풀턴 뭐 그쪽에 선관위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지금 그 현장에서 D&I 국장이 갔어요. 그 D&I 국장이 갔다는 거는 외국에서 이제 선거 해킹 뭐 이렇게 들어간 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다룬다는 건데,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발악을 하는 게, 왜 D&I 국장이 갔냐, 월권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야,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래가 나 구속시키고 뭐 탄핵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냥 외국이 충분히 선거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이 D&I 국장이 간 거야.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한국에서 2020년 11월 3일 날 새벽 6시 몇 분에 IP 주소 뭐 얼마에서 미국의 그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성남으로 나오죠. 성남. 성남인데, 그거를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슨 대령이죠? 존 밀스 대령이 그 발표하고 나서 미 국무부의 차관보,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저기 뭐 언론에서도 이게 계속 나온 게 한국과 중국에서 이 가짜 신분증이 수만 장이 들어온 게 발견됐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대한항공으로 뭐 그런 이야기도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의 세금이 USAID로 들어갔는데 그 USAID로 세금이 들어간 게 지금 뭐 우리나라 A웹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A웹이 전 세계 뭐 100 몇 개국의 부정 선거를 지원했다.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이 들어간 문제 같은 경우는 FBI가 수사 관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가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만약에 한국의 선관위도 만약에 수사를 거부한다, 조사를 거부한다 했을 때는 선관위원장부터 선관위 위원들, 사무총장 등등 해서 금융 제재를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왜 하필 이런 순간에, 이런 시대에 이해찬이 그것도 베트남이죠? 베트남 예. 가서 사망을 했을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그 베트남을 간 거는 세 가지 측면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 포위망이 이제 좁혀오니까 이 우리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이런 이 전체적인 판을 짠 게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이제 우리 저 이해찬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이해찬을 제거를 함으로써 그거 증거인멸 하려고 했다는 뭐 그런 게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중국이 이제 제거를 했을 수가 있고, 자기들하고의 연관성이 이제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이해찬은 병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가지고 의사들이 아유 저 무리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그까지 갔다는 거죠. 잘 걷지도 못하는데 굳이 베트남까지 왜 갔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뭐 자연사였을 수도 있는데 뭐 미국이 작업을 해가지고 뭐 날려버렸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은 지금 사실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고 이 한국의 운동권 좌파를 만든 사람이고 이 전략가입니다. 이게 좌파 운동권의 머리 같은 사람인데, 이 머리가 날아가 버리면요, 이 좌파의 손발을 좌충우돌하다가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좌파 운동권을 박살 내버리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작업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네, 그런 내피셜이다.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정보 공작의 세계는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이재명이 앞으로 곧 이제 우리 얼굴에서 우리 눈에서 이제 안 보이는 날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지금 벌써 탄핵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그 아마 이재명은 그 한총련 계열 애들하고 손을 잡았고요. 문재인, 정청래 이쪽은 전대협 쪽 애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서 노선 갈등 그런 게 아마 심하게 있을 겁니다. 예. 뭐 우리 김 대표님 수문민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예. 어쨌든 이재명 정권이 좀 끝나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예. 자, 통일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할 수 있을까요? 그 조지 프리드먼 교수, 우리 이제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제 자주 언급하시는데, 그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그 100년 후라는 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강연에서 한국은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거고 2040년경 되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4월달에 네, 미중 정상회담 뭐 첫째 주에 뭐 정상회담 하러 간다는 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상회담 하러 간다는 거는 시진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뭐 그거 확인해 보고 가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그 2020년 대선에 이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거 그 책임 추궁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접수하겠다, 가만히 있어, 뭐 그런 거를 협상하러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국제 정세는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다카시 총리가 선거에 압승을 했습니다. 참여연 선거에 압승해가지고 국방비를 GDP 대비 1%에서 2%로 올리고 국방력을 엄청나게 강화한다고 하니까는 미국이 좋아라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카시 총리가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지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는 핵무장 할 거야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쓴 2018년에 쓴 그 책 중에 보면 넥스트 디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내가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내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의 부상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 중국이 몰락할 거를 걱정해야 된다. 중국이 몰락을 했는데 그 일본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서 군사력을 키웠을 때 해군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 일본은요. 일본이 해군력을 키웠는데 중국이 몰락을 해버리면 그 해군력이 누구를 하고 충돌이 하냐면 미국의 해군과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2차 대전 때도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 해군이 이제 미국 해군을 공격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야, 이 일본이 이제 뭐 중국 견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국이 만약에 없어지고 나면은 해체되고 나면은 저 해군이 우리한테 덤비는 뭐 어떻게? 그거를 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넥스 디케이드라는 책이 보면 한국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한국을 통일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한국의 경제 식민지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지금 한 대 1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북한에서 만들면 그게 5천만 원에 나온다고 쳐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리고 뭐 로봇으로 만들고 하면은 뭐 더 싸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혼다 도요타는 싸그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더 싸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전자산업 다 죽습니다. 일본의 공장을 놔두고 있다가 전부 다 망하든지 아니면 공장을 북한으로 옮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하든 간에 산업이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통일을 시키고 이제 여차하면 만주까지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한반도 이 통일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이 견제자로서 또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국의 사이즈를 키우는 작업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한반도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인구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만주까지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인구가 뭐 1억 이상 될 건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식량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 다 못 먹이면 전부 수입하라는데 미국산 쌀, 미국산 농산물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 미국산 에너지 엄청나게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사실은 에너지 큰 소비 시장이 되는 거고 식량 큰 소비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쌀을 안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 전부 쌀 먹으니까 이 쌀 먹는 사람이 한 1억 정도, 1억, 2억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산 쌀을 사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떼돈 벌죠. 저는 하루속히 미국 쌀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빨리 들어오고. 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곧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한국에서 한국은 이미 그 농부들한테 사실 그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퀄리티가 얼마나 과연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 말씀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께서 왜 그 방송이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질문이 왔었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방송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게 돈 안 되는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낙태 그리고 동성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마약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이게 주로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이런 방송을 많이 했고 그런 마약 사건 이런 것도 취재해가지고 막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이게 광고 차단이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까도 VON을 Very Important of National,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런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천부인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람이 터치할 수 없는 천부인권인데 그 생명을 지금 우리 민주당과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이게 막 이렇게 파괴를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지금 자꾸 파괴를 하고 생명 죽이는 쪽으로 정책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이제 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한창 이제 그 소녀상에다가 목도리 감아주고 전국에다 노동자상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운다고 한창 그랬는데 그때 제가
방송을 한 게 뭐였냐면은 이게 김일성한테 우상 숭배하는 거를 지금 이 습관화 시킨다. 그 연습시키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방송이 뭐 100만 이상 나왔더라고요. 나는 네. 뭐 그렇게 나온지도 몰랐는데 네. 뭐 100만, 뭐 몇십만 이래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한테 제가 이제 경종을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예. 대표님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된 그 계기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렇게 여러 번 하신 게 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궁금했습니다. 신앙에 대해 가지고 제가 2018년 하반기부터 뭐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선교사들 이렇게 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복음을 전파받고 이렇게 쭉 그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하는 걸 제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이 40 넘어서 깨달았으니까는 사실은 창피한 거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어떻게 해서 이제 개인의 그런 자유가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1517년에 종교개혁, 종교혁명, 뭐 종교개혁 뭐 하면서 신교, 구교 막 그 치열하게 했던 그 산물들이 미국을 가가지고 이제 개인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가 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이런 자유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 한 게 만들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교회를 뭐 가게 된 거고. 그게 제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가지고 난 자꾸 끌려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돈 엄청 잘 벌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건데 이 애국 활동하면서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뭐 완전히 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손 하나님이 어느 때 쓰시기 위해 가지고 그 한 십몇 년 이상을 단련시켰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 인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 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70년 동안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된다. 내 남편,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저 생명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지 않았고 모른 척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던 공산주의 망령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더럽고 추잡하고 부패한 그렇죠. 저런 인물을 세워가지고 야 너가 봐라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너희 자식들 이렇게 만들 거야? 너희 생활 이렇게 뭐 엉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겪어봐라. 경고성 메시지.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내 자식은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재명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자기 부모 같은 형님의 부인 그 형수님한테 그래 쌍욕을 하면 그런 멍뭉이도 그래 안 하죠. 이런 얘기를 했어 저희끼리. 김일성이 더 도덕적으로 나쁠까 이재명이 나쁠까. 김일성은 자기 형수한테 저런 욕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인물 간교하고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그 악 중에 악을 대통령이라고 세워가지고 만민이 전 국민이 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게끔 그거를 하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지 북한 사람들을 이제 맞이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 교육방송 31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경 기반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영적인 그런 이 세계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몇 년을 미리 앞서 보고서 이렇게 내다보고서 뭔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콘서트, 뭐 국제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거 반중 국제 세미나 뭐 이런 거를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친놈 취급당하고 그렇죠. 야 친중해야지 중국 가서 돈 벌어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 국민의 80%가 반중으로 돌아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제가 뭐 모든 재산을 뭐 다 읽고 다 쓰고 뭐 했지만은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쓰실 때 뭐 그렇게 쓰시더라고. 탈탈 다 터시더라고. 그래서 욥기 늘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제 힘들 때는 전도서 읽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바람은 불어와서 불어가고, 해는 떴다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한 세대는 왔다 가고, 해 아래 새로운 거 없고, 그리고 또 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이거 또 밭을 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거를 해야 될 때구나, 이런 뭐 반중운동하고 국제정세 방송하고 하면서 이 반공산주의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될 때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20년 제가 이게 대학 졸업하고, 보통 해양대학교 졸업하면 다 큰 배 타는데 이상하게 나는 조그만 배 타가지고 인도태평양 싹 다 돌아다니는데, 항구랑 항구 다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난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라보는, 육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국제정세를 본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준비를 시켰구나 하는 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뭐 내일도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아멘입니다. 사는 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외로운 법인데, 네, 저희도 많이 외로웠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일들이 뭐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익숙한 목소리에 오늘 새벽부터 들었는데 얼굴은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얼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방송에 잘 안 내보내시는데 이렇게 저희 VOM 뉴스에서 뭐 이렇게 얼굴을 대놓고 인터뷰해 주셔서 그렇죠. Very important of national.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국이니까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대표님 고향이 경상도이신지요? 부산입니다, 부산. 네,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창녕이시고, 아버님 창녕이시고, 작년에서 6.25 때 다 피난 오셔가지고 거기서 뭐 몇십 년 사신 거죠. 네, 저희 대표님의 기도 제목 1번이 이제 배우자라고 들었습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네, 올해 왠지 꼭 가실 것 같아요. 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을 제가 오늘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궁금한 내용 혹시 더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더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올해 그럼 좀 희망적인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봐도 될까요? 그 대한민국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 우리가 1919년 4월 19일 날, 4월 11일 날 그 만들었다가 만들어진 그 상해 임장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임시 그 헌장이라는 게 있는데, 임시 헌장을 보면은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신국 건설에 귀한 귀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임시 헌장 7조에 보면은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1942년에 그 녹음해놓은 우리 애국가를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래 돼 있어요. 지금은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가사가 바뀌었는데, 원래 독립군들이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었나요? 그렇게? 그래서 뭐 언제 바뀌었는지 내가 뭐 제대로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마 이승만 대통령 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오일쇼크 나고 하면서 중동에서 기름 사와야 되고 하니까는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생존을 위해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제가 추정은 하는데, 그 제가 좀 조사를 더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이게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이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삼천리 활해강산, 무궁화 삼천리 활해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무궁화는요, 그 영어 학술 명칭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 해가지고 히브리 시리아 쪽에 있던 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쪽으로 왔는데, 그 광주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어요. 그 유대인 이게 기와장인데 와당인데 무궁화가 이렇게 적혀 있고, 거기에 고대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해파와 함께 뭐 기도하자 뭐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언젠가는 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고대 때부터 하나님하고의 그런 뭐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홍산 문명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제사 지내는 유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하늘에 제사 지내는 민족이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게 지금 다시 회복되는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홍익인간, 그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 그리고 제세이와 교육으로서 사람을 가르치다, 다스리다, 세상을 다스리다, 그리고 경천애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마음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홍익인간, 제세이와 경천애인을 현대 우리말로 지금 딱 5자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하면은 한 단어로, 한 음절로 이렇게 만들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서비스 정신입니다. 서비스 정신이 남 이롭게 해주고 뭐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가서 그 무기 사는 애들한테 무기 공장도 지우고 무기 만드는 기술 다 가르쳐주고,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전쟁 안 일어나는 거야 하고 거기다 뭐 배터리 공장도 지어주고 계속 지어주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나라는 그래 안 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야 너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다 고생해봤고 식민지 해봤고 전쟁 해가지고 알거지 돼봤고 산업화 해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역지사지의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잘해주니까는 전 세계가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일본은 군사 대국이 될 것이요, 한국은 이 선교 대국이 될 거다, 기독교 대국이 될 거다. 그렇게 10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기독교인이 1000명도 안 되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식민지도 이렇게 일제 식민지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해가지고 욥기처럼 싸그리 다 그냥 다 때려 부수는 거야. 그렇게 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뭐 그때 한창 그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할 때, 그때 초량교회에서 이렇게 그 옛 경남도청에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24분간 그 하늘이 열리면서 B-29 폭격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그때 장마철이었는데, 그리고 그 외관 그 방어선 무너지는데 거기를 북한군을 폭격을 해가지고 외관 방어선이 안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초량교회에서 신사참배에 회개하는 기도를 보름 동안 했어요. 6.25 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그거 하고 나가지고 3일 있다가 그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성공률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먼 바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바닷물이 끊임없이 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밀려들었다 하더라고요. 물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런 기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때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그죠? 나라다. 예. 이런 걸 좀 느끼고 정말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긍정 에너지가 그냥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이 시국 보면은 정말 요즘에 사실 좀 우울증 걸릴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대표님 말씀 들으면 이제 진짜 이 본질. 대한민국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기적적인 나라고, 그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주소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쌓지 말고 매일매일 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보면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다 그 교회 청년회 회장들이었습니다. 회장들이었고 새벽 종이 울리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너도 나도 일어나, 뭐 새나라를 만들었어요. 거기 나오는 새벽종은요 교회 종이었습니다. 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빗자루 들고 동네 청소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새벽에 깨어나서 이렇게 이게 만나를 쭈우라고 했던 그 출애굽기의 그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새마을 운동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그 새벽 예배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강하게 성장하게 된 거죠. 네. 어떤 분이 대표님을 다른 유튜버에서 못 모시는 이유가 방송 채널 날라갈까봐 인터뷰 못 모시는데, 역시 VN 방송이니까 모신다는 Very important of national 아닙니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희망을 얻고 예. 정말 네, 긍정 에너지를 막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10분이 넘었는데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예. 아주 긍정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고 네,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냥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전염병으로 이렇게 다 쓸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로 죽는 겁니다. 가수들이 우울한 노래 부르면 그쵸. 자기 네. 노래처럼 이렇게 자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잘 된다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잘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은 유익이라고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유익이고 양약 고구라고 몸에 쓴 약은 입에 쓴 약은 몸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유익이라고 우리가 군대 가면은 특수훈련 받고 하면은 막 몸이 완전히 막 으깨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훈련을 겪고 나면은 더욱더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마 조교는 있어도 천사 조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난을 준다는 거는 더 큰데 쓰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고,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저런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고난을 주시는 거는 과거하고 단절하고서 새로운 사람이 돼 가지고 이 모세처럼 북한에 고통받는 저 사람들을 구출해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모세도 나이 80 넘어가지고 아무런 자기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런 저런 이제 능력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서 은혜로서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구해내겠죠. 그러니까 큰 고난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큰데 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각자 나가서 이제 그 동성애 집회 틀어막고, 그러니까 한국이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고 하면은 이게 한륜갑다 싶어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죠. 그렇게 동성애가 그렇죠. 퍼지고 악이 퍼지는데, 그거를 우리 동네에서 틀어막아 버리면요 전 세계 평화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한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에서 탄생된 나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100년이나 우리 아버지들한테, 건국의 아버지들한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네, 저희 채팅장이 거의 너무나 다들 환호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하나은행 여기 보이시죠? 후원 여기 부유원인가요? 네네, 부유원이요. 방송을 보셨으면 이거 다 돈 많으시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후원을 해야지 방송국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Very important of national.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 방송국이 경비가 없어가지고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마찬가지 저희 부연도 그렇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그렇고 정말 유튜브에서 탄압받아갖고 일원 하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탄압은 좋은 겁니다. 네, 저희 성상호 대표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희망의 그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